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2%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안 좋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 4%, 뭐 4.8% 이런 식으로 하락 중에 있고, 뭐 관련된 종목들 보면 뭐 한미약품 경우에도 2%, 어저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지금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상황을 잡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상황은요. 22평선을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62평선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기까지 가면 당연히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까지 갔다는 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일단 그 종가가 나와서 그쵸 집계가 돼봐야겠지만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장이 언제부터 반등이 나올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미증시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한국 시장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느냐? 한국 시장만 자체적으로 악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채권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형건설이죠. 그렇죠? 태형건설이 어마어마한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태형건설이 무언가 지금 워크아웃에는 일단 들어갔죠. 그래서 일단락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채권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발생했었던 그 부동산 PF들의 문제가 앞으로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지금 증시가 선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게 상승할 때뿐만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는 건 하락할 때도 주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 그쵸?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반영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눌림목은 왜 발생할까요? HLB는 지금 눌림목입니다. 근데 눌림목은 왜 발생하느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쵸? 예상 실적보다 훨씬 더 주가 상승이 더 빨라요. 실적은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아니 한 달만 가도 그쵸? 100% 200%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가격이 빨리 올라간 것에 대한 부작용이 눌림목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거기서 진짜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를 이탈하고 훼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단계 즉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요. 그쵸? 눌림목에 대한 정확한 타점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보유기간을 최대 2주로 잡고 2주 안에 내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는 잡아갈 수 있다. 그리고 HLB는 지금 그 가격대 부근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확인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유기간을 2주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주를 넘어가는 보유기간이 발생했을 때는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심리를 지켜야만 내가 보유를 해가면서 아니 주식은 코인처럼 막 하루에 막 5배, 10배씩 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되어 있어야 내가 보유해 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시세의 원리인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고 선반영의 시작점인 신고가 구간을 이해해야 된다. HLB 뭐예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2평을 이탈한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시장이 찍어 눌러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시장은 저가 구간에서 등락 중에 있다. 오늘이 마지막 하락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고가 구간을 이해하고 가격 전략을 토대로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자. 그쵸? 자, 그러면 HLB 말고 다른 신고가 종목도 있겠죠. 그 다른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매매가 진행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데 자, 특징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진행한다. 자,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고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선반영의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만 공략하는 이유는 모든 시장의 주도주가 그쵸? 내가 잡는 모든 종목이 대박이 터지고 막 하루에 10% 20%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하지만요.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두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지만 내가 시장의 중심 그쵸? 시장의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다른 신고가 종목에 대한 내용 1월 17일 그쵸? 1월 17일 시장가 매수 대한해운 정확하게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를 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한해운 그쵸? 오늘 16% 그쵸? 시가 대비해서 10% 정도 수익 구간에 있고 고가를 따지잖아요. 상한가 그쵸? 근데 하락하기 전까지는 보유한다.
수익은 줄어도 상관없다. 왜? 어차피 고가 못 잡으니까. 그쵸? 고가를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해야 되고 그 가격의 기준치는 신고가다. 그쵸? 그랬을 때, 그쵸? 대한해운 오늘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종료가 될 겁니다. 뭐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1월 16일 롯데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가 8시 54분. 그쵸?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시장가 매수. 자, 내용 보시면 오늘 하락하죠. 어저께는 그쵸? 시가 대비해서 거의 한 3%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끝났고요. 오늘 하락 마감이 되면 그냥 매도하고 나옵니다. 자, 근데 신고가 돌파 구간이 정확하게 1월 10일 날 발생했죠. 제가 1월 10일 날 공략은 못했습니다. 다른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했고 그래서 제가 하루 더 확인을 하고 1월 12일 날 공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어때요? 시장가 매수 8시 49분. 그쵸? 정확하게 1월 12일 시가 39,500원. 지금 얼마예요? 42,900원이죠. 오늘 시장이 급락합니다. 사실 안 팔아도 돼요. 근데 이게 원칙이에요. 내리면 판다. 내리면 팔았을 때 수익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그쵸? 하락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했을 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 가격대,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자, 이틀 동안, 그쵸?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쵸?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이랬는데도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흥하해운 1월 12일 밑에 있죠? 흥하해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공략을 했고요. 제가 어저께 매도를 했습니다. 어저께 10%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수익이다. 그쵸?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죠.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12월 22일 시노펙스. 자, 8시 53분 시장가 매수. 자,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노펙스. 그쵸? 8,000원대, 9,000원대, 비쌀 때는 10,000원 가까이까지 붙입니다. 자, 12월 22일 얼마입니까? 시가의 시장가 매수. 그쵸? 5,200원. 하락하는 날. 요 날이에요. 1월 4일. 자, 이런 매매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주도주를 잘 못 잡겠다. 뭐 당일 시세를 매일매일 잡아주세요. 이건 못해요. 이건 못하는데 내가 2주 안에 그쵸? 스윙 구간으로 내가 진입을 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시켜 갈 수 있는 즉 신고가 매매에 대한 핵심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쵸? 무료로 진행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1월 안에 그쵸? 2,000분이 채워지면 제가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내가 파악하고 추적해 갈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잡아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그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그래요. HLB는 이미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데 22평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 상황에서는요. 시장이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오늘 HLB는 2% 빠지는데요. 코스닥은 2.25%가 빠집니다. 물론 저가 대비해서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이 찍어 누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소통방에 대한 부분 다 이야기를 드렸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HLB에 대해서 가격을 보는 건 확인하고 매매해야 된다. 확인하고. 그쵸? 내가 확인하고 반등을 확인하고 매매해야 2주 안에 내가 수익 구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 싸요. 근데 이것도 실적을 기반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기간에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그리고 꾸준하게 보유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가격이 낮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요.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HLB는
급등락이 심합니다. 가격에 대해서 진짜 민감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요 내용을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고요. 이것도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역시나 채널 성장의 목적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HLB, 자 HLB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신고가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는데 그 종목을 어떤 가격에 어떤 관점으로 공략을 했는지를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